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채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너목보 뒷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너목보 섭외를 받았을 당시에 JYP 주차장에서는 한 7개월 좀 넘게 근무를 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래할 곳을 찾다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켜서 노래를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원래는 비공개 상태였거든요. 뭐 딱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날 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한 날에 DM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너목보 작가님한테서 DM을 받았죠. 그래서 너목보 뭐 출연 제의를 하시는 걸 보고, 사실상 그 제의를 받고 여기 나가서 스타가 돼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여기에 나가서 얼굴을 조금 알리면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섭외 제의를 받고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 작가님들이랑. PD님도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첫 번째 미팅 때 10곡 정도를 준비를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많은 곡인데 저는 그래도 레퍼토리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있게 10곡을 뽑아서 갔죠. 10곡을 다 부르고 나서 작가님은 나쁘지 않게 봐주셨어요. 저를 섭외해주신 작가님은. 근데 이제 그 영상들을 다 보면서 이제 제작진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겠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노래를 너무 못한다, 노래가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나왔던 회차에 나왔던 분들 말고 다른 두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묶어서 2PM 분들 노래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3명이서 원래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마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불러달라는 노래, 뭐 2PM의 우리 집이라는 곡이었을 거예요. 그 노래를 막 연습을 해서 처음으로 3명이서 모이는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가사도 다 외우고 멜로디도 다 외워서 갔는데, 한 분은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오셨고, 한 분은 오시긴 오셨는데 노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실망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방송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좀 별로일 것 같다. 뭐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쨌든 냉정하게 그랬어요. 저보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을 마치고 이제 JYP 거기 주차장으로 출근을 하는 길에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작가님, 이게 사실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은 출연 기회가 인생에 한 번뿐일 텐데, 사실 한 번 나왔던 사람이 다음번에 또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이미 다 밝혀질 테니까 그 회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노래가 부족하면 차라리 제가 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른 시즌에 나가는 편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이 처음에 저한테 섭외 그 DM을 보내셨을 때는 제가 JYP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활동했던 어떤 기사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시즌 내에 그 JYP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는 회차가 있었고, 저랑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JYP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작가님이랑 제작진 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이 그려졌겠죠. 어쨌든 진짜로 JYP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실력자로 이렇게 나와서 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조금 더 골라보자. 정말 많은 노래들을 보냈어요. 무반주로 노래 그냥 셀카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되게 힘든데 이 노래 저 노래 막 불러서 오케이가 난 곡이 박효신 선배님의 눈의 꽃이라는 곡이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처음에는 되게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가님들이 이것저것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방송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따로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녹화 준비를 다 마쳤어요. 중간에 또 이제 제가 그 제일 위에 왼쪽에 1번이었나? 1번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 서 있으면 이제 양옆에 전광판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실력자면 가수가 꿈이었던 JYP 주차장 관리자, 그리고 이쪽에 음치면 프로게이머가 꿈이었던 주차장 관리자, 이러면서 그 전광판에 사진이 뜨거든요. 이제 그런 사진 촬영도 컨셉 잡아서 막 헤드셋 끼고 게임하는 모습 같은 걸 촬영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또 밝혀내는 과정에서 립싱크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립싱크는 이제 제가 불렀던 노래는 더원 선배님의 겨울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립싱크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한 제가 부른 것처럼 안 보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른 거를 제가 그냥 립싱크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림을 만들어야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오히려 더 내가 부른 건데 내가 부른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방해를 하기 위해서 저 립싱크 할 때 막 이렇게 눈 뿌려주시잖아요. 그걸로 일부러 좀 방해를 하셨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뭐냐면 그 리허설 하는 날 딱 처음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을 보게 돼요. 그 날까지도 누가 음치고 누가 실력자인지 정작 본인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리허설하는 무대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보안을 너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본 녹화 날에는 심지어 그 출연자분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작가분들이 먼저 나가셔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는 길에 있는 분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몰래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하십니까? 녹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패널 분들이나 MC 분들이나 뭐 방청객 분들이나 절대 마주칠 수 없게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합니다.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녹화를 들어가면 그 인이어라 그래서 작가님들이나 제작진분들이 지령 같은 걸 내리시거든요. 그 녹화 현장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거기 서 있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거의 1분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임채원 씨 웃지 마세요. 표정 관리하세요. 그걸로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아, 저도 참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중간에 막 표정 관리 못하는 장면들도 잡히고 하기는 했어요. 편집을 많이 하셔서 많이는 안 잡혔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번 빵 터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는지는 편집에 대해서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슨 얘기였냐면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유빈 씨가 우리 주차장에 계신 분이다. 어제까지도 내 차를 주차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살짝 웃고 싶은데 참는 그 이상한 못생긴 표정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MC분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그렇게 매일 보는 사람이면 한 번쯤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유빈 씨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유빈 씨가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자는 거밖에 못 봐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졸았던 적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서 또 겨울에는 되게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제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졸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가면 나는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랬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저는 눈의 꽃이라는 곡을 부르는 무대를 하고 싶어서 이 너목보에 출연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빨리 떨어져야 이 노래를 할 텐데 나를 자꾸 안 떨어뜨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거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와버리면 너의 뒤에서라는 곡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걸 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뒤에서. 여기서 또 되게 유빈 씨한테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방송 끝나고 다음날 출근해서 그때 출근했을 때 들었던 게 뭐냐면 매니저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원래는 아마 제가 마지막까지 남았을 수도 있대요. 근데 거기서 유빈 씨가 저를 강력하게 이분 일단 떨어뜨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이분이 실력자로 출연을 하신 거라면 그 무대에서 자기가 준비한 노래를 얼마나 들려주고 싶겠냐 이 생각에 마지막에 저를 떨어뜨려 줬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유빈 씨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참 원래도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시고 너무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마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향제라고 하나요? 디퓨저? 그런 거 하나 선물을 해드렸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종국이 형님이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딱 내려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려가는데 제 등을 이렇게 한번 툭 쳐주시면서 이 툭 쳐주시는 게
진짜 이 묵직해서 그런지 이 근육에서 나오는 힘인지 어떤 그 마음의 무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묵직하게 한번 툭 쳐주시면서 잘했어 라고 귓속말로 해주셨거든요. 와 근데 그때는 진짜 설렜어요. 남잔데 워낙 제가 또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렇게 잘했어 라고 되게 상냥하게 마치 기특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너목보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트리오로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랑 하는 무대를 했다면 뭐 제가 대단한 걸 이룬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정도까지의 관심도 못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너목보 출연 제의를 못 받았을 수도 있죠. 제가 인스타 계정을 계속 막아둔 상태였다면 참 그런 것도 신기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지 않았나.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너목보 출연했을 때 그런 썰들을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털 빗을까? 이려? 어디가? 아유 시원해. 시원해. 오늘도 엄청나게 빠지는구만. 자 됐어.